천체 물리학자들은 끊임없이 해답을 찾고 있으며 종종 수수께끼 같지만 매우 특별한 천체들로 가득한 우주의 기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빛나는 별이 오랫동안 연구자와 천문학 애호가들의 관심을 독차지해왔다면 오늘날에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일한 별이 아닙니다. 블랙홀은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인 천체이며 그 파괴적인 능력만큼이나 그 기이함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틀 안에서 질량이 충분히 커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큰 물체가 존재할까라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별이 존재할까요? 20세기 초 중력 이론이라고 알려진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연구는 이러한 수학적인 호기심을 천체 물리학자들의 확실한 관심사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나 60년대에 이르러 엑스레이와 결합된 천체 관측 덕분에 블랙홀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우주의 괴물에 비유되는 이 중력 우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것부터 가장 특이한 것까지 블랙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놓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엄청난 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므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태양계를 떠나기 전에 아름다운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향합시다. 지구의 절반 크기인 화성은 붉은색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화성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화성의 두 극을 덮고 있는 만년설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협곡이 점지한 바위와 황량한 표면과 수많은 화산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크기가 매우 인상적인 화산도 있습니다. 태양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진화했다면 불행히도 그 질량과 상대적으로 약한 크기로 인해 적어도 오랫동안은 생명체가 그곳에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화성 주변에는 불과 9,400km와 23,500km 떨어진 두 개의 위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환경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각각 27km와 15km 크기의 작은 크기이며 특히 둘 다 석탄처럼 검은색이기 때문에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궤도는 필연적으로 화성과 목성을 분리하는 소행성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표시하는 장애물이 산재한 이 특이한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이 구역에는 수십만 개의 천체가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작고 먼지 형태로 미미한 경우 거의 80만 개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가장 큰 것은 플라네토이드 클래스에 속합니다. 대략 9형이며 극이 납작하고 적도에 그랜드 캐년과 비슷한 큰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베스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행성의 표면은 또한 수많은 충돌로 인한 여러 가지 색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폭력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물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화학 성분으로 인해 나기는 다른 색상을 나타냅니다. 이제 궤도가 기울어져 있는 소행성 팔라스를 관찰해 봅시다. 팔라스는 비교적 구형이며 표면은 작은 크레이터로 가득 차 있어 마치 골프공처럼 보입니다. 또한 표면에 가장 많은 충격을 가하는 소행성대의 물체이기도 합니다. 다른 소행성들과는 달리 팔라스는 독특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라스는 같은 흐름으로 진화하는 다른 많은 천체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소행성은 충돌의 빈도와 강도 모두에서 다른 소행성보다 더 중요한 충돌을 겪습니다. 직경이 500km가 넘는 베스타와 필라스는 현재까지 알려진 소행성 중 가장 큰 두 소행성입니다. 그러나 950km의 세레스가 그때까지 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1위 자리를 몇 년 동안만 차지했습니다. 세레스는 여전히 본 벨트의 중심부를 공전하고 있으며 사라지진 않았지만 2006년부터 국제천문연합에 의해 구형 모양으로 인해 외소행성군에 통합되었습니다. 소행성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체가 거의 없는 커크우드 틈새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고요하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바위 지대를 떠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천체인 위풍당당한 가스 행성 목성의 접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성의 중요한 질량과 중력은 목성에게 태양계의 수호자 역할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 덕분에 혜성과 소행성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체들이 지구와 같은 내부 행성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궤도를 바꾸지 말고 계속 전진합시다. 우리는 토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멀리서도 고리 덕분에 토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북극에 있는 이 기하학적인 모양을 이미 보셨나요? 마치 보석의 중앙에 박힌 보석처럼 지름이 32,000km가 넘는 거대한 육각형의 폭풍이 이 행성을 덮고 있습니다. 대륙권의 구름에 의해 형성된 이 모양은 마치 분필선으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시속 320km 이상으로 불어오는 해류 제트기가 6개의 면을 각각 그려낸 결과입니다. 이 환상적인 사이클론을 뒤로하고 태양계의 한 개, 2개의 얼음 거인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먼저 천왕성은 비정형적인 행동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궤도면에 대해 약 90도로 기울어져 있어 태양 주위를 공처럼 굴러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우리의 여정은 태양계의 8번째이자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 상공 비행으로 이어집니다. 하늘빛이 푸른 이 행성은 맑은 하늘의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죠. 시속 2000km를 넘나드는 초음속 바람으로 휘몰아칩니다. 묵시록적인 기후로 고통받는 이 거대한 행성 근처에 머물지 말고 태양에서 30에서 55 천문 단위의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카이퍼 벨트로 뛰어들어 보세요. 이 거대한 영역은 수억 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수십만 개의 천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구조 중 하나인 이 구조의 중심에는 여러 개의 외소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천체들 중 일부는 최근에 소행성 때의 중력에 의해 붙잡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암석과 얼음 조각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방금 교차한 4개의 거인이 겪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 먼 지역에서 방출되었을 행성 형성의 잔류물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블랙홀이 우리 경로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우주 영역에서 그러한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블랙홀이란 무엇인가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우주에서 가장 빠르지만 빛은 물론이고 어떤 물질이나 방사선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의 영역입니다. 이 강한 중력은 물질이 작은 공간으로 압축되었을 때도 유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체로 간주되는 블랙홀은 빛을 방출하거나 확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은 보이지 않습니다. 블랙홀이 보이지 않는 중심에서 모든 빛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면 블랙홀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블랙홀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파장의 간접 관측 기술을 사용하여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력 특이점 때문에 블랙홀의 중심 영역을 아직 설명할 수 없다면 블랙홀 바로 근처에 물리적 조건과 블랙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매개 변수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량, 전하, 각 운동량입니다.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매개 변수를 통해 블랙홀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블랙홀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은 그 주위를 공전하는 블랙홀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별과 블랙홀이 가까운 궤도에 있을 때 과학기기는 고에너지의 빛이 생성되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충분히 강하면 블랙홀은 해당 별에서 외부가스를 추출하여 어커션 디스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원반은 블랙홀 주위를 나선형으로 돌면서 모든 방향으로 X선을 방출합니다. 물질이 그러한 우주 구멍에 떨어질 때 또 다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근처 별의 가스처럼 과열되어 과학자들도 감지할 수 있는 강한 엑스레이를 방출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블랙홀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과학자들은 앞서 설명한 기술 덕분에 블랙홀을 연구할 수 있었지만 2019년에는 한 장의 이미지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의 국제팀은 2년간의 데이터 처리와 10년 이상의 작업 끝에 사상 최초의 블랙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 M87의 중심부에 위치한 초질량 블랙홀 M87의 매우 긴 기준선 간섭계로 만든 사진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천체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빛의 고리에 둘러싸인 검은 원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량은 태양 질량 65억 개에 해당되며 사건 지평선의 직경은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의 254배인 254천문 단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이 이상한 천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블랙홀은 외부 사건 지평선, 두 번째 내부 사건 지평선, 그리고 그 특이점으로 구성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입 주변의 한계를 표시합니다. 입자가 이 지평선에 들어오는 순간 입자는 갇혀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중력이 일정합니다. 그러나 블랙홀에 끌린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에서 튕겨져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물질은 가벼운 물질 제트의 소나기와 함께 바깥쪽으로 투사됩니다. 특이점은 블랙홀의 내부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물체의 압도적인 질량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특이점은 완전히 숨겨져 있으며 시공간에서 블랙홀의 질량이 집중되는 독특한 지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주 현상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원시 블랙홀로 알려진 일부 블랙홀이 초기 우주에서 빅뱅 직후에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일부 은하에서는 초질량 블랙홀이 발견되었는데 이 블랙홀은 호스트 은하와 동시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홀의 또 다른 범주는 거대한 별이 스스로 붕괴하여 초신성을 일으켜 죽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제로 공간을 차지하면 매우 큰 질량을 갖습니다. 이 질량은 한때 별이었던 질량의 대부분을 나타냅니다. 물론 블랙홀은 대식가로서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점점 더 거대해집니다. 블랙홀과 함께 돌아오지 않는 영역, 즉 사건의 지평선도 점차 커집니다. 우주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면 실제 위험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드문 예외일까요? 블랙홀은 그것이 위치한 공간만큼이나 검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 계산으로만 그 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백만 개의 작은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억 년이 지난 은하의 진화를 모델링하는 데 의존합니다. 은하의 진화에 대한 확립된 수많은 관측과 통계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은하는 진정한 별의 보유건이며 어떤 은하는 매장량을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주목할 만한 것을 생산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은하의 금속성, 즉 은하의 내부의 금속 함량을 고려함으로써 은하가 별을 생성하기에 좋은 후보인지 여부를 유사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 덕분에 은하 내의 별 계측은 모델을 통해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수를 소형, 중형, 대형 별의 범주별로 정량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별들의 진화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의 진화도 과학자들의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섭취를 이용하여 이중 시스템을 삼킬 수 있습니다. 다른 블랙홀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주변 가스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두 블랙홀 사이의 합병도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모든 매개 변수를 통해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대한 천문학적인 인구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각 입방 메가파섹의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5천만 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블랙홀이 우리 태양 질량과 같다고 가정하면 같은 공간에 약 5천만 개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블랙홀은 우주에서 무서울 정도로 흔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셨나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니콘입니다. 유니콘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블랙홀로 모노세로스 별자리에 있으며 유니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최근 2021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불과 1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아름다운 지구에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 여행하면 도달하는데 150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질량은 우리 태양의 3배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은하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 430만 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크기 때문일 수 없는 이 발견은 블랙홀과 함께 진화하는 붉은 거대 별의 관측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수명이 다해가는 후자는 보이지 않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빛이 약간 왜곡되고 속도가 매우 미세하게 변합니다.
블랙홀이 작을수록 주변 구조에 미친 영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블랙홀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이러한 우주 물체에 비해 매우 가벼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에게 블랙홀은 태양 질량 5보다 작은 질량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형성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마침내 이해할 수 있는 새롭고 매혹적인 관점을 열어줍니다. 반면에 블랙홀 사냥꾼들은 쌍성계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이 쌍성계는 극도로 이산적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블랙홀이 수많은 블랙홀 중 첫 번째일 수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 은하에서만 100에서 1000개가 발견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수많은 천체들 중 일부는 다른 천체들보다 더 잘 보이므로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중력 마이크로 렌즈 기법을 사용하여 훨씬 더 먼 별을 관측하던 중 어둡고 고립된 블랙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2011년에 발견된 이 천체의 특징은 우주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성간 공간에서 홀로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며 특히 호스트 은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근처에 라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우리 태양계에서 궁수자리 별자리의 은하 팽창 방향으로 약 515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OB110462로 명명된 이 블랙홀은 허블 망원경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7.1배, 속도는 시속 45km로 추정됩니다. 과학계에서 이 고립된 항성 블랙홀의 나이가 1억 년으로 추정되는 이 블랙홀이 긴 블랙홀 목록의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별의 죽음은 블랙홀이 생길 여지를 남깁니다. 우리 은하에는 수억 개의 블랙홀이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중력 마이크로 렌즈 기술로 마침내 관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하수를 가득히 채우고 있을 이 어둡고 조밀한 천체를 마침내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까요? 어쩌면 언젠가 보이지 않는 이 블랙홀 중 하나가 원시 블랙홀로 밝혀져 우리에게 유명한 빅뱅의 시기에 대한 비밀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여정을 계속하여 X선 검출기를 사용하여 최초로 발견된 항성 블랙홀이 있는 천여자리 별자리로 향합시다. 우리 태양계는 7237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자리는 블랙홀의 첫 번째 후보였습니다. 이 블랙홀은 1965년에 발견된 고질량 쌍성계의 일부입니다. 동반자인 청색 초고성은 태양 질량 약 25개의 변광성입니다. 약 5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별은 지름이 120km에 불과하지만 질량이 태양의 약 20배인 블랙홀 시그너스 X1의 중력에 의해 진동합니다. 이 두 천체는 서로 매우 빠르게 공전합니다. 실제로 공전 주기는 5일 반 동안 지속됩니다. 사이그너스 X1은 지금까지 관측된 같은 성격의 다른 천체들보다 더 빠르게 자전합니다. 그 속도는 빛의 속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항성 블랙홀은 중력의 영향으로 천천히 분해되는 동반자 옆에서 광란의 속도로 진화하여 그 자체에도 불구하고 우주 먼지를 식사로 제공합니다. 이 삼켜진 물질은 중요한 물질 분출을 유발하여 이 블랙홀을 회사 범주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떻게 형성되었나요?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블랙홀 주변에 잔류 성운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신성 별이 폭발하지 않고 단순한 중력 붕괴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블랙홀이 일반적으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블랙홀만으로는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1만 광년 떨어진 뱀자리 별자리에 있는 우리 은하수의 비정형 블랙홀인 맥시 J1820 플러스 070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로 오피우추스입니다. 이 항성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8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절반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가까운 동반자인 백색 외성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삼켜지지 않은 물질은 제트기 형태로 우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시야에서 볼 때 사촌과는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물체는 회전축이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블랙홀과 구별됩니다. 실제로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는 별이 있는 이 유형의 이원계는 외계 섭동이 없는 경우 회전축이 서로 정렬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궤도면에 수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홀과 그 궤도의 기울기는 완전히 다른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회전축은 이 쌍성계의 궤도면 축에 대해 40도 이상 기울어져 있어 그 종류가 독특합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질의 이중분사의 궤적은 궤도의 회전축에 대해 강하게 잘못 정렬된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강한 정렬 불일치가 블랙홀이 형성될 때 심지어 시스템이 곧게 펴질 시간이 있기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블랙홀의 기원인 수명이 다한 별의 거대한 폭발인 초신성은 아마도 그 놀라운 폭력의 영향으로 이러한 비대칭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맥시 J1820 플러스 070은 2018년 나사의 찬드라 엑선 천문대에서 수많은 폭발 중 하나를 비디오로 포착한 것으로도 과학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은 폭발 중 하나를 타임랩스 또는 비디오 애니메이션으로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쌍의 반대쪽 제트기 내에서 블랙홀에 의해 우주로 방출되는 뜨거운 물질의 속도를 연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발견은 북극의 경우 광속의 60%, 남극의 경우 광속의 160% 정도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거부된 입자의 실제 속도는 광속의 약 80%, 시속 8억 6,30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속도를 나타냅니다. 초기 발견은 블랙홀 Z가 지구를 기준으로 관측자의 방향과 거의 평행할 때 발생하는 투과 속도의 착시 현상에 의해 잘려나갔습니다. 이 블랙홀은 남극에서 방출되는 Z가 지구에 접근하는 반면 북극에서 방출되는 Z는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예입니다. 이 두 개의 강력하고 응축된 Z가 보이시나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방출되는 물질의 양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단 몇 시간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질량의 약 5억 배에 달하는 양이 방출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질은 성간 매질에 들어가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전에 실제 충격파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홀의 원반을 가로지르는 위험성을 안다고 해도 물질 분출이 뒤따르는 폭발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블랙홀조차도 빼앗긴 것을 결코 돌려주지 않는 끝없는 구덩이입니다. 이제 질량이 낮은 블랙홀, 즉 항성 블랙홀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저는 지금까지 발견된 블랙홀 중 가장 작은 블랙홀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은하계의 쌍성계인 XTJ1650-500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갈자리와 접해 있는 남반구의 별자리인
아라자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1만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쌍성계는 2001년에 나사의 로시 X선 타이밍 탐사 위성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질량이 특히 가벼운 항성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태양 질량의 3.8배로 추정되었지만 직경이 24km에 불과한 이 구조의 질량은 마침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태양 질량의 5배에서 10배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이 구조물은 다른 행성에 비해 작지만 중력으로 인해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 있으며 결국에는 우주 스파게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블랙홀 후보는 잠재적으로 가장 가벼운 블랙홀입니다. 태양계에서 28,000광년 떨어진 전갈자리 별자리에 위치한 항성 질량 블랙홀인 IGR J17091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인테그랄 위성이 발견한 이 블랙홀은 태양의 3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 작은 우주의 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블랙홀을 둘러싼 원반에서는 광속의 거의 3%에 달하는 시속 3200만 km에 달하는 엄청난 강도의 바람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블랙홀의 바람은 최대 수십억 배의 더 무거운 초질량 블랙홀과 같은 구조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바람만큼이나 격렬합니다. 게다가 블랙홀을 둘러싸고 있는 가스 원반에서 발생하는 IGR J17091의 바람은 블랙홀이 포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우주물질을 운반할 수 있다는 매우 예상치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바람은 블랙홀이 가스를 영원히 날려버리기 전에 인접한 별에서 가스를 빨아들인 다음 우주로 내보낸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블랙홀의 챔피언은 유니콘 블랙홀로 밝혀졌으며 탐사 초반에 알게 된 것처럼 현재까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 중심부로 여행을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서 공수자리 A별을 발견해 봅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블랙홀 공수자리 A는 태양계에서 26,673광년 떨어진 공수자리 별자리에 있으며 더 정확하게는 우리 은하수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공수자리 A로 명명된 이 우주 영역은 1930년대부터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왔지만 실제로 블랙홀이 확인된 것은 1974년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린뱅크 천문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종 가능한 전파 망원경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 조그만 전파 소스가 밝혀진 후 천문학자들은 중앙에 조그만 천체가 엄청난 크기의 블랙홀이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80년대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흥미로운 전파 발원지 근처의 별들을 연구한 결과 별들이 은하수 중심부에서 진화하는 어두운 천체 주위를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별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후 많은 별들이 매우 밀접하게 모여 있다는 등 다른 가정은 폐기되었습니다. 2017년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인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을 통해 초질량 블랙홀의 증거가 제공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주변을 둘러싼 성관 원반의 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천문학 역사상 두 번째로 관측된 이 이미지는 공수자리 A가 태양 질량 400만 개가 넘는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며 블랙홀과 사실상 은하의 기능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밝은 주황색 후광에 휩싸여
주변을 둘러싼 가스에 가려진 이 어두운 물체를 노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들은 5광년에서 30광년 사이에 걸쳐 있으며 때때로 약간의 에너지를 삼켜 희미한 X선 섬광을 일으킵니다. 성운의 온도는 섭씨 1000만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잠시 공수자리 A를 바라보며 136억 년이 넘은 은하수 전체가 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은하를 형성한 이 초질량 블랙홀은 비교적 조용하고 활동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조용한 우주의 괴물로 여겨지며 블랙홀을 따라 이동하는 너무 호기심 많은 물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블랙홀 중 하나는 사건의 지평선을 훨씬 넘어 위협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태양계에서 약 28,000광년 떨어진 전갈자리 별자리 근처에 위치한 일반 람다 별과 블랙홀로 구성된 또 다른 쌍성계에 접근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H1743322라는 이름의 이 흥미로운 천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 이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알을 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에 이 작은 블랙홀은 마치 소화가 잘 안되는 음식물을 트림하듯 고에너지 물질 2개를 우주로 방출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직경이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부착 원반으로 빨려 들어가는 많은 양의 물질을 삼키면서 8개월마다 제한 없이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기성은 준주기적 진동이라고 불리는 X선의 주기적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입증됩니다. 블랙홀이 광속의 4분의 1, 즉 시속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고속 가스 총알을 우주로 발사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일반적인 입자 Z에 수반되는 이러한 전파 반점이 아직 전파 폭발이 관측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현재로서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 이론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운과 Z기의 발사가 이 우주의 이상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불확실한 환경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덜 폭발적인 목적지를 선호합시다. 이제 여행을 재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주의 다른 지역, 북두칠성 별자리에서 동시에 발견될 정도로 가까운 두 은하인 보대성운에 가까운 곳으로 순간 이동해 봅시다. 이 두 개의 이웃 은하 중 하나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희귀한 유형의 블랙홀인 시가은하 또는 메시의 8이 은하로 우리 태양에서 불과 12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은하는 두 개의 대칭적인 푸른빛을 띠는 나선형 파리 중심부를 감싸고 있으며 이곳에서 최소 197개의 젊은 거대 성단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 성단들은 각각 태양 질량 20만에 가까운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은하 전체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별을 생성하는 중심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 증거로 원반이 우리 은하보다 5배 더 빛나는 스타버스트라고 불리는 이 웅장한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수백 배 더 빛나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형성이 매우 활발한 중심 영역의 지름은 약 500파섹, 즉 1630광년 이상입니다. 이 지역에는 4개의 아름다운 성단이 있으며 이 성단들에서 중요한 X선이 검출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이 바쁜 지역에서 군단처럼 보이는 초신성을 목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상대로 초질량 블랙홀은 이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후자의 질량은 3천만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지만 이 물체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관측에 따르면 메시의 파리 중심에서 약 600광년 떨어진 곳에서 가변 X선 방출원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블랙홀이 아니라면 이러한 환경에서 알 수 없는 전파를 방출하는 물체는 무엇일까요? X선 섬광을 사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결정한 일부 과학자들에게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두 번째 블랙홀입니다. 호스트와 관련하여 M82X1으로 명명된 이 천체의 질량은 우리 태양의 400배에서 500배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별 또는 수명이 다한 초거성이 그 주위를 공전하면서 외층에서 가스를 방출하고 그 가스는 블랙홀에 의해 광도가 증가하면서 삼켜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중간 크기의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하에서 훨씬 더 빈번한 초대질량 블랙홀보다 가벼운 중간 크기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블랙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 블랙홀은 단일 별의 붕괴로 인한 블랙홀보다 크지만 태양보다 수백만 배 무거운 초질량 블랙홀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모든 교훈이 그렇듯이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블랙홀도 이 법칙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주의 진공청소기로 여겨지는 블랙홀은 그 원반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는 물질이나 빛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블랙홀이 이 개념을 방해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약 3,400만 광년 떨어진 나침반 자리 헤니제 2-10이라는 외소 은하에 위치한 약 100만 태양 질량의 초질량 블랙홀이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뒤엎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별을 찢어서 서서히 장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대신 별의 형성을 촉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 이 은하계에서는 어린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형성되어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푸른색의 큰 별무리를 만들어냅니다. 수천 개의 빛으로 반짝이는 이 별 보유건의 중앙에서 우리는 분홍색 구름과 어두운 먼지띠로 둘러싸인 거대한 블랙홀을 밝은 영역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물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이 블랙홀에 가까운 교회에서 230광년 거리에 있는 별 형성 영역이 눈에 띕니다. 블랙홀은 태출처럼 이 우주 영역을 매우 밝게 공급하는 가스의 지속적인 흐름에 의해 이 성단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블랙홀은 극단적인 속도로 우주로 물질을 방출하지 않고 속도가 약 시속 160만 킬로에 불과한 완만한 흐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포획하고 압축된 가스가 낮은 온도에서 침전되어 더욱 밀도가 높은 성단에서 새로운 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았듯이 블랙홀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비정형적인 특성으로 동료 블랙홀과 구별됩니다. 초거대 타원 은하 메시의 87에 위치한 초질량 블랙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랙홀을 만나려면 천여자리 별자리, 더 정확하게는 가장 큰 은하인 메시의 87을 포함하여 많은 은하를 포함하는 천여자리 성단에 가야 합니다. 이 은하는 우리 태양계에서 약 5,3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12만 광년 이상 뻗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하수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러나 은하수가 약 200개의 성단을 동반하는 반면 메시의 87은 약 12,000개의 구상 성단과 함께 진하는 등 그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M87 별은 수년 동안 수많은 관측 대상이 되어온 초질량 블랙홀입니다. 2019년에는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그 명성을 뒷받침하고 모든 초질량 블랙홀 중 가장 질량이 큰 블랙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블랙홀의 질량은 우리 태양의 약 65억 배에 달합니다. 이 블랙홀은 우리 태양계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5,000광년 이상 우주로 전파되는 방대한 상대론적 물질을 방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찬드라 X선 천문학자들의 최근 관측에 따르면 이 플라즈마 Z의 일부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홀의 Z에서 이러한 속도가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Z는 무엇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블랙홀은 오는 모든 것을 삼켜야 하지 않나요?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은하 중심까지 끌어당기지만 완전히 삼켜버리진 않습니다. 블랙홀에 접근하는 물질은 부착 디스크에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소량만 블랙홀에 흡수됩니다. 나머지 물질은 Z 또는 빔의 형태로 우주로 방출되며 그 경로는 자기장선과 연결됩니다. 이 Z는 매끄럽지 않고 오히려 매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년에 걸쳐 Z의 움직임을 연구한 결과 광속의 최대 6.3배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속의 6.3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주 제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별 M87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물질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초광속 운동이라는 놀라운 현상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운동은 물체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관찰자의 시선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 블랙홀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 메시에르 87의 Z에서 입자가 경험하는 우주에 가까운 속도는 빛의 속도의 99%에 도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은 거의 모든 대형 은하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블랙홀은 숙주처럼 끊임없이 진화하고 서로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에서 2억 광년 떨어진 히드라 별자리에 위치한 광활한 세이퍼트 은하를 직접 만나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NGC 3393은 매우 조밀하게 막힌 나선 은하로 매우 활동적인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서로 490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두 개의 초대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두 개의 블랙홀 중 하나는 더 큰 블랙홀에 의해 삼켜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최소 100만 배, 두 번째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약 3천만 배에 달합니다. 두 퀘이사가 발산하는 광도 때문에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은하 질소가 잘 잡혀있고 그 중심에 블랙홀이 하나만 있었다고 믿어왔습니다. 나사의 찬드라 X선 관측소를 사용하여 이 두 개의 우주 괴물을 나란히 관찰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발견을 통해 은하가 충돌할 때 여러 형태의 융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주요 합병으로 알려진 은하 간의 직접 충돌이 은하 구조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재배치와 함께 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어왔지만 이제 이러한 유형의 사건도 난기류가 적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NGC 3393은 소규모 합병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요하고 교란되지 않은 공기 아래에서 두 개의 심장이 동기화된 이 은하 전구가 그 증거입니다. 질량이 같지 않은 두 은하 사이의 교활한 합병의 끝을 목격하고 있으며 더 큰 은하의 나선 모양은 무감각하고 규칙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두 블랙홀 중 더 작은 블랙홀은 약 10억 년 전 또는 그 이상의 숙주 은하가 합쳐지기 시작했을 때 동반자보다 질량이 적었을 것입니다.
이 두 괴물이 조화롭게 동거하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별을 삼키더라도 큰 블랙홀은 식인종처럼 의심할 여지 없이 끊임없는 도움으로 이웃을 갉아먹습니다. 여전히 매우 복잡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을 통해 블랙홀을 더욱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블랙홀이 항성 블랙홀과 초질량 블랙홀의 두 가지 유형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연속체가 있고 중간 크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후자는 태양 질량 100에서 10,000 사이의 질량을 가져야 합니다. 초질량 블랙홀이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일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매우 밝은 X선 광원이 발견되었을 때 그 존재가 예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 허블 망원경뿐만 아니라 약 8억 광년 떨어진 물병자리 별자리에 있는 XMM 뉴턴 그리고 찬드라 우주 망원경에 의해 3XMM J2150이라는 이름의 소스에서 나오는 강한 X선 플레어가 관측되었을 때 관찰되었습니다. 이 관측을 통해 먼 레티큘러 은하 외곽의 별 무리에 있는 태양 질량 5만 개가 넘는 블랙홀에 의해 별이 파괴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허블 망원경은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X선 폭발을 포착하여 블랙홀이 과열된 가스와 X선의 대격변으로 별을 부분적으로 찢어낸 후 실제로 별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기술력으로 중간 블랙홀의 존재가 입증되었다면 과학자들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중간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0배에서 10,000배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별이 그렇게 무거운 블랙홀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블랙홀이 영구적으로 삼킬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무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여러 개의 블랙홀이 합쳐진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천체의 형성은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블랙홀은 다른 우주 천체와 마찬가지로 호스트 은하의 속도에 맞춰 우주를 이동합니다. 일부 은하가 비슷한 은하 중 하나를 만지거나 심지어 합쳐지면서 큰 격변을 겪었다는 것을 안다면 블랙홀은 어떨까요? 이 두 우주의 거대 은하가 너무 가깝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산과 산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우리 태양계에서 약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 덕분에 몇 년 안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SDSS J1430 플러스 2303으로 알려진 이 은하는 전체 질량이 최대 2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한 쌍의 초질량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동이 매우 이상합니다. 3년 동안 관측된 은하핵의 진동 주기는 약 1년에서 단 한 달로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은하 중심에서 감지된 이러한 빛의 변동을 통해 두 개의 블랙홀이 이 지역에서 어깨를 문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향후 3년 이내에 임박한 충돌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두 개의 초질량 블랙홀 사이에 충돌이 관측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학자들은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엄청난 빛의 폭발을 목격하고 블랙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지옥 같은 소용돌이를 뒤로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조기 충돌은 멋진 광경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가장 밝은 물체로 여러분을 데려가면 어떨까요? 우리 은하에서 128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가장자리에 도달하거나 거의 도달할 준비가 되셨나요? 선글라스가 필요할지 모르니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곧 우리 태양의 6천억 배에 해당하는 밝은 퀘이사에 접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043947로 명명된 이 독특한 천체는 우주 역사의 초기에 형성된 은하 중심부에서 빛을 발하며 이 시기는 재성화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자는 우주가 10억 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최초의 별과 은하가 우주의 중성 수소 구름을 소비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에너지 넘치는 중심은 주변의 먼지와 가스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이는 초질량 블랙홀과 공존하며 그로 인한 가열로 인해 광도가 증가합니다. 매우 활동적인 이 퀘이사의 별 생성 속도는 연간 1만 개로 추정되는데 이는 1년에 단 하나의 별만 생성하는 우리 은하수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은하 간 공간의 확산가스를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렬한 광도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관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천체입니다. 사실 이 물체의 발견은 우주에 있는 물체의 성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중력 렌즈라고 알려진 물리적 현상 덕분에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강력한 중력은 빛의 경로를 구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관측된 퀘이사의 빛은 지구와 케이사의 중간에 위치한 희미한 은하에 의해 왜곡되어 밝기를 50배 증가시키는 것 외에 다른 효과는 없지만 주변 공간도 왜곡됩니다. 이 중력 렌즈는 광학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키고 퀘이사의 이미지를 분할하여 세 곳에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배율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 괴물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과학계는 거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13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초질량 블랙홀이 칠레의 한 망원경에 의해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ULAS J13-42-08로 명명된 이 블랙홀은 우리 태양보다 8억 배나 더 거대한 괴물입니다. 우주 깊은 곳에서 발견된 블랙홀 중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크기, 특히 130억 년이라는 나이는 현재 최초의 별들 사이에 상호작용의 시작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퀘이사는 우주가 현재 나이의 5%에 불과한 반면 엄청난 크기로 기록된 모든 조습 기록을 능가합니다. 이 퀘이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기 때문에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주보다 더 오래된 물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물체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오래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것은 이 블랙홀이 130억 년 전 아주 젊었을 때 그대로 관측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130억 7천만 년이 되었으므로 ULAS J13-4208은 7억 년이 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블랙홀은 탐욕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합니다. 블랙홀은 가장 좋은 경우 4천만 년 동안 질량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질량을 1000으로 늘리려면 4억 년이 걸리고 질량을 100만으로 늘리려면 8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ULAS J13-4208은 8억 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출된 질량인 8억 태양 질량보다 약 100만 배 적은 질량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초기 우주에서 이렇게 어린 천체가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성장 속도가 과소평가되었거나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이며 거대한 별이 폭발한 후 오늘날보다 훨씬 더 거대한 블랙홀이 젊은 우주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주의 젊음에 아마도 더 거대하고 더 오래 살았던 원시별이 훨씬 더 큰 블랙홀의 탄생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퀘이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주의 단계를 밝혀줄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이상한 블랙홀 중에서 가장 큰 블랙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닉스 A와 톤 618은 지금까지 발견된 블랙홀 중 가장 거대한 두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약 85억 광년 떨어진 피닉스 남쪽 별자리에 위치한 거대한 피닉스 은하단의 중심 은하인 피닉스 A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은하는 별 생산량이 우리 은하보다 700배나 많으며 매년 740개의 새로운 별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 중 가장 활동적인 은하이지만 이 은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블랙홀입니다. 후자는 발견된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이 중심 블랙홀의 질량은 우리 태양의 200억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은하 전체 질량의 거의 10%를 차지하며 사건의 지평선 지름은 5,900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우리가 그 둘레를 따라가려면 빛의 속도로 71일이 걸려야 완전히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크기는 별 하나의 붕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초질량 블랙홀로 분류될 만한 이 블랙홀은 사실 빅뱅 직후에 형성된 여러 개의 초질량 블랙홀이 충돌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오건은 매년 태양 60개만큼 질량을 늘리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헤비급 범주에서는 태양보다 13만 5천 배나 큰 1900억 킬로미터 크기의 또 다른 초광속 퀘이사 톤 618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냥개 자리라고도 불리는 지팡이 베나티 자리와 베레니체 자리의 경계에 위치한 이 별은 지구에서 약 10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톤 618은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 같은 크기 외에도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도는 태양의 140조 배로 추정되며 질량은 약 66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수는 총 640억 개의 태양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분명히 초질량 블랙홀이며 이 블랙홀의 부착 원반은 영구적인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근처를 공전하는 물질은 초당 7,000km에 가까운 속도를 가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중력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약 137억 년으로 추정하지만 은하, 특히 블랙홀을 연구할 수 있게 된 이래로 질량이 태양의 수백만 배 또는 수십억 배로 추정되는 가장 큰 블랙홀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커질 수 있었는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초질량 블랙홀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최초의 별 생성 은하를 관측했지만 아직 이를 명확하게 연결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아직 우주 먼지로 덮여있는 성장하는 블랙홀이라는 연결고리가 발견되기 전까진 말입니다. 이 최근의 발견을 통해 그들은 별 은하와 초질량 블랙홀 사이에 실제로 중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먼 우주에서 가장 잘 탐사되는 지역 중 하나인 그레이트 옵저버토리 오리진 딥 서베이 노스에 있는 초기 은하 중심부에 자리 잡은 고대 블랙홀인 GNG7Q로 알려진 탐나는 물체를 찾아가 봅시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의 허블 우주망원경의 도움으로 13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블랙홀일 가능성이 높은 천체를 렌즈에 비추었을 때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론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외하고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이러한 유형의 블랙홀은 초질량 블랙홀이 별 폭발 은하 먼지로 덮인 핵에서 시작되어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배출하고 매우 밝은 퀘이사로 출현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먼지가 많은 은하와 밝은 퀘이사는 극히 드물지만 우주 초기에 발견되었으며 GNG7Q는 모든 점에서 전이 단계에 있는 젊은 퀘이사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우주 초기의 초질량 블랙홀의 급속한 성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의 나이가 빅뱅 이후 7억 5천만 년 만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블랙홀은 우주에서 최초로 알려진 초질량 블랙홀에 가까운 시기에 새로 형성된 블랙홀로 연간 1600태양 질량의 속도로 별을 형성하는 은하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약한 X선 파장을 방출하지만 자외선 파장에서는 밝게 보입니다. 이것은 별을 형성하는 은하의 먼지가 많은 핵에 의해 X선을 생성하는 성운의 중심부가 항상 어둡고 성운의 바깥 부분은 자외선을 방출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은하 먼지가 희미해질 때 이 퀘이사에서 발산되는 광도를 상상해보면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이 오후거의 존재가 드러날 것입니다. 블랙홀은 아직 모든 비밀을 밝히기에는 먼 길이며 블랙홀이 우리를 점점 더 끌어들이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블랙홀의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물질이 무한히 작은 지점으로 압축되고 모든 시공간 개념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이점은 루프 양자 중력이나 그레바스타의 존재와 같은 여러 가설이 연구되고 있지만 과학계에서는 아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자 중력은 블랙홀이 수축을 통해 다시 튕겨져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즉, 중성자 별보다 밀도가 높은 조밀한 별과 화이트홀 사이의 일시적인 위상, 즉 시공간 변수가 반전되어 웜홀을 통해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한다는 플랑크의 튕기는 별 이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력 진공별이라는 뜻을 가진 그라바스타는 진공으로 가득 차 있고 물질 껍질로 둘러싸인 일종의 거품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이 별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 별의 표면에 충돌하고 마침내 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합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블랙홀이 거대한 항성 분쇄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시도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계획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행은 편도 여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더 나빠진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두 우주 사이에 영원히 갇혀 완전히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가상의 극도로 단단한 껍질에 닿아 분해되지 않고 웜홀의 중심부로 이동하더라도 목적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놀라움이 가득한 평행세계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작별할 준비가 되셨나요? 현재의 시공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